아니, 빌라를 왜 사? 너 제정신이야? 망할 일이 있어? 너 빌라 사면은 집값 떨어지는 거 몰라? 에이, 아파트를 사야지. 그런 짓을 왜 해? 야, 저기 저 동네 사는 김손해도 빌라 샀다가 손해보고 팔았대. 네, 오늘의 주제는 말 그대로 빌라 사면 큰일 난다. 손해본다, 망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주변에서 남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얘기를 더 강력하게 믿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엔 이렇게까지 말씀들 하십니다. 빌라는 100% 무조건 손해본다라고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빌라는 무조건 손해본다? 라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예비 부동산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 역시도 이 무조건은 아니었지만 그 옛날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던 시절엔 빌라라는 인식이 저 역시 별로 안 좋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빌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등한시를 하면서 아주 깎아내리기들 바빴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빌라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직접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전세도 주고 뭐 월세도 주면서 빌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도 구입하라고 권해주면서 돈도 벌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뭐 아파트 이렇게 두루두루 부동산에 전반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실제로 빌라를 구입했다가 되팔면서 이득을 봤던 빌라 물건들과 지금도 이득을 보고 있는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 물건들을 일부 보여드릴 거고요. 해당 경매 물건은 2012년 8월 달에 진행된 물건입니다. 16년도에 잡았던 거였고 감정 가격도 앞전 것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경쟁자 한번 보실까요? 저까지 포함해서 총 16명이 달라붙었었네요.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의 조감도와 전체 단지의 좀 더 디테일한 조감도가 보이네요. 저는 여기 25평 A타입을 1지망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웬만하면 1지망에서 선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것은 작년 17년도 7월에 분양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상에 집을 사는데 돈을 오히려 받다니? 이게 말이나 돼? 그리고 또 집이 많아질수록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부동산 세금이 있죠. 다주택자인 제가 실제로 내고 있는 세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다주택자이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인 제가 실제로 내고 있는 재산세를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18,000원 돈이 나왔네요.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세금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세금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세금이면서도 쉽게 피할 수 있는 세금이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 이 세금을 어떻게 피하냐고요? 3,500만 원 올랐습니다. 집값이요. 그리고 실제 빌라들의 집값이 진짜 떨어지는지 아니면 오르는지를 정부의 실거래가 확인을 통해서 빌라의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3층이 2억 4천만 원, 15년도 2억, 1억 8천, 2억 1천, 2년 만에 5천만 원 상승해서 2억 8,300, 1층이 무려 3억 1,500만 원 매매됐네요. 자, 그럼 91년식 똥값 예상이던 허름한 9억 빌라가 금값이 됐군요. 2억 5천에 거래됐군요. 이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돈 벌게 되신 걸요. 자, 그러면 정말로 궁금한 게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빌라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빌라를 사면 손해보는 게 마치 기정사실인 양 얘기를 전파하는 걸까요?
물론 손해도 볼 수 있고 이득도 볼 수가 있을 건데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들 할까요? 이 내용은 내 바로 근처에 있는 측근들로부터 시작되고 연결돼서 과거로 쭉 거슬러 내려가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누구들은 손해를 보긴 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빌라를 사서 손해본 사람들,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빌라를 사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빌라 이꼬르 손해라는 공식을 누가 언제 어떻게 왜 퍼뜨렸는지, 도대체 정확한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출처란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세상의 수많은 모든 정보들, 뭐 예를 들면 TV나 방송 매체의 온갖 정보들, 인터넷의 수많은 뉴스 기사거리들과 수많은 광고 매체들을 포함해서 온갖 사건들, 뭐 비리, 범죄, 조작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두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닌 이상은 항상 출처의 본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말과 글, 행동으로 처음 시작하는 출처의 끝에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 결과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애시당초 시초에 분명 어떤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그 출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빌라는 손해란 공식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단 거죠.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빌라를 사면 진짜 손해볼까?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게 맞을까? 그럼 빌라를 사서 이득을 본 사람은 정말 없나? 궁금하네. 이득을 본 사람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어라? 찾아보니까 빌라로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네? 그럼 왜 빌라를 사면 손해본다라는 얘기들만 할까? 이득을 본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거고, 손해본 사람들은 왜 어쩌다 손해를 봤을까? 혹시 그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나? 아니면 집을 대충 샀나? 빌라를 살 때 정말 잘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샀을까? 그럼 이득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빌라를 사서 이득을 봤을까? 너무 궁금하네. 또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봐야겠다.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의문점들 중에서 몇 가지나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설마 단 한 가지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면 혹시 그 정보를 그냥 몇 번 계속 듣고 들을수록 뭐 그게 사실이겠지. 뭐 누가 뭐 그러던데 그게 맞는 말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 정보를 거기까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리시진 않나요? 그리고 그 정보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진 않나요? 또한 이 빌라 사면 손해본다라는 정보를 들으셨을 때도 아무런 의문 없이 궁금증 없이 다른 정보들을 더 찾아보고 비교하고 뭐 분석해 보지 않고 남의 말로만 듣고 그게 사실인갑다 하시진 않았었나요? 저는 항상 왜 그러지?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엔 TV가 없지만 뭐 가끔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는 뉴스나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던 뭐 어떤 무슨 교육을 받을 때던 체험이나 모험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언제나 항상 저는 의문을 갖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왜 그런 거지? 그게 정말 맞나? 혹시 이게 이래서 이런 건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항상 이 두 가지 형태의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단어, 바로 이 why와 how입니다. 우선 제가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빌라는 손해다. 마치 무슨 무조건적인 공식처럼 말하는 이 얘기의 출처는 집을 잘못 산 사람들끼리의 얘기가 퍼지고 퍼지다가 뭉쳐진 뭉게구름 같은 뜬 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출처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 옛날 빌라라는 형태의 부동산 건축물이 처음 지어지고 거래가 시작되면서부터 일부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전설같이 남긴 얘기가 지금까지 떠돌아다니는 거죠. 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전설 같은 소문이란 건 빌라를 사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마치 빌라를 사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라는 말의 출처가 전설 같은 소문에 불과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빌라 샀다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더 많이 퍼진 걸까요? 분명히 이득을 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득을 본 사람은 내가 어떤 무언가로 이득 봤다고 쉽게 말 안 하고 다니죠.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본인 자신이 득볼 게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는 안타까운 현실. 무주택자인 내 주변엔 거의 대부분이 빌라 한 채 못 사본 무주택자들 뿐이란 거죠. 빌라를 떠나서 주변에 뭐 집을 하나 사본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뭐 직접 사본 사람들의 현실적인 경험담도 들어보고 참고를 할 텐데 주변엔 죄다 집장만에 있어서 무경험자들 뿐이니 근데 일부 소수의 사람은 집을 뭐 사본 사람도 있긴 하겠죠. 문제는 그 소수의 경험자가 집을 잘 샀을 가능성도 낮다라는 거죠. 자신이 실수하고 부족해서 잘못 산 것을 본인 탓은 안 하고 남 탓, 빌라 탓만 합니다. 이렇게 무주택자와 집을 잘못 산 사람들 간의 완벽한 콜라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설 같은 소문이 이 빌라 사면 무조건 손해본다입니다. 또 이렇게 집을 못 사는 사람들끼리 전파하는 자기 합리화적인 말, 빌라 사면 손해본다더라. 그러니 너도 빌라 사지 마. 뭐하러 집을 사? 손해볼 건데. 아니, 본인들만 안 사고 말면 되지. 꼭 남까지 못 사게 만들어서 똑같은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왜냐면 난 집이 없는데 제가 빌라 사서 혹시라도 이득을 보면 난 어쩌나 싶은 사람의 기본적인 불안한 심리가 또 이 소문을 극대화시킵니다. 반면에 이득을 본 사람들은 쉬쉬합니다. 빌라 사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고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봐서 집을 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뭐 운 좋게 사서 운 좋게 득본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여기서 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나타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봐서 이득을 본 것을 남에게 쉽게 말을 안 하죠. 차라리 내가 뭐 하나 더 하던가 아니면 내 가족들, 내 주변 측근들부터 챙긴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 어떤 누구든지 당연히 그러겠죠. 저 역시 돈 되는 정보와 뭐 물건들은 제 주변 측근들한테부터 알립니다. 저와 소통하는 사람들이랑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같이 다주택자이자 투자자인 사람의 주변엔 똑같이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돼 있는 사람들, 또 실제 투자자들도 그리고 집이 한두 채씩은 있는 유주택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말은 곧 이득을 본 사람들이나 그 맛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직 무주택자이고 나도 집을 사서 이득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그 맛을 보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똑같은 무주택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보단 이젠 좀 더 밖으로 나오셔서 실제 경험을 많이 한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발 물어볼 사람에게 묻고 들을 만한 사람 말을 들으세요. 엉뚱한 데서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정보를 듣고 혼동하지 마세요. 제대로 경험한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듣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세요. 본인이 직접 행동을 해서 경험하고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엔 남의 말들만 믿고 남의 말을 전파하는 일은 삼가하세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점을 주변에 말하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 출처란 결론은 제 기준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과 저의 정보력, 뭐 그리고 저만의 경험과 기준으로 결론을 내린 출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빌라를 사서 손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빌라를 사서 계속 이득만을 취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저만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가 결론 내린 출처의 진실은 여러분이 들으시고 다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달해드리는 저만의 정보들도 의구심을 갖고 참고하고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팩트는 이겁니다. 누구는 빌라를 사서 손해를 받고, 누구는 빌라를 사서 돈을 벌었고, 지금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으면 그로 인해서, 아니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 덕분에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즉 어떤 누군가가 본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든지, 가게의 안정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빌라를 잘못 샀다든지, 어떤 이유로든 빌라를 손해보면서 시장에 내놨고, 그 덕분에 저와 같은 부동산 투자 헌터들은 그 빌라를 사서 이득을 취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현상이죠.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씁쓸하고 불편한 현실인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그럼 넌 지금 빌라 사서 돈 번다는 게 그렇게 손해보고 파는 물건만 골라 사서 이득을 본다는 거냐? 정상적인 빌라는 역시 돈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일단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손해보면서 나온 저렴한 물건을 잡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온 빌라 매물들도 잡습니다. 뭐 신축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일반 부동산에 나온 좋은 물건, 빌라 물건들 모두 다 투자하고 매입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건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돈 되는 좋은 빌라들을 골라내서 살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이 두 가지 슈퍼 단어 Y와 하우 형태의 질문이 나옵니다. 왜? 도대체 왜 빌라를 사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어떻게 손해보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번 주제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이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빌라 집주인이 손해까지 보면서 저렴하게 나오는 빌라 물건들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만 발생 안 해도 빌라 사서 손해봤다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제가 또 빌라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의 형태 중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매와 급매물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경매와 급매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서로 겹치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